1. 철학교수 이막준 선생의 연애 강좌 제1회 강의가 오후 2시부터 영문학부 교실에서 열렸을 때 교실은 입추의 여유도 남기지 않고 꽉 차 있었다. 이막준 교수는 한 달 전 이 여자 대학교가 환도하면서부터 초빙해 온 강사로서 한 주일에 2차례씩 철학 강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2회에 걸쳐 이처럼 연애에 대한 강좌를 열게 된 것은 하나의 과외 강의로서 학교 교무과에서 특히 학생들의 교양을 위하여 개강한 것이었다. 더구나 저급반에서 고급반까지 학년의 구별이 없는 이 강좌는 철학과나 문과 학생들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과 가사과 법과 교육과 정치, 외교과 등 무색다른 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교양 강좌이기 때문에 너무 학술적인 딱딱한 강의가 되기보다도 평이한 이야기로서 누구나 얼른 들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념해 달라는 것이 교무과의 특별한 부탁이었다. 과연 교무과의 예상대로 아니 예상을 훨씬 넘어서 이막준 교수의 연애 강좌는 일대 성황을 이루어 각과 학생들은 자기네들의 수업 시간을 이스케이프하고 임 교수의 강의를 들으려고 밀려들었다. 교실은 터져나갈 듯이 배가 불러 좌우 옆과 맨 뒤에도 배 꼭 찼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폭도까지 긴 꼬리를 늘이고 있었다. 이렇듯 성황을 이룬 강좌를 일찍이 교무과에서는 본 적이 없다. 무엇 때문이냐? 성실한 인격자로서 학계의 존경을 받아오는 이막준 교수의 덕망도 물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좀 더 절실한 문제 현재 그들이 당면에 있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부닥쳐올 남녀간의 애정 문제를 취급한다는 이 연애 강좌가 마치 그 어떤 달콤한 러브시인을 스크린이 예약하는 것처럼 감미로운 호기심의 대상이 그들에게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연애란 무엇이냐? 각자가 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진작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때 그리 쉽사리 답변할 수 없는 실로 불가사의한 생명력의 약동과 신비로운 영육의 연소에 대한 해석과 구명 앞에 그들은 당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모두가 다 20대에 발을 갓들여 놓은 젊은 생명체의 소유자였다. 그들은 식욕도 왕성하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왕성한 욕구 하나가 있다. 그것은 연애였다. 사랑이었다. 이성에게 붙이는 애정의 프레젠트이며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애정의 반응이었다. 그들의 젊고 발랄한 생명체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처럼 이성의 애정을 꿈꾸고 희구하고 또한 섭취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애정의 섭취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영양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볍게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애란 무엇인가? 이성의 애정을 무자각하게 섭취하고 또한 섭취하려는 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절실한 욕망을 성실한 철학 교수 이막준 선생의 강의에서 그들은 구명해 보려는 것이다. 이윽고 교무과장이 임 교수를 인도해 가지고 교실로 들어왔다. 50의 고개를 넘어선 이막준 교수는 반백의 머리에다 키가 후리후리한 점잖은 신사였다. 체림새만 좀 더 산뜻했으면 틀림없는 영국의 젠틀맨이다. 안경을 쓴 기름한 얼굴이 절바느나 세인 올백의 머리와 기품 있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동작이 무겁고 사색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깊은 주름살이 두 개 양미간에 아로새겨져 있었다. 오늘부터 하루 걸러 한 번씩 2회에 걸쳐 이막준 교수의 연애 강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교무과장인 40대의 박 교수가 단상에 오르자 소개의 말을 시작하였다. 8.15 해방과 더불어 우리 한국은 온갖 봉건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국가로서 새로운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과 남녀 평등을 옹호하는 헌법의 제정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하나의 문화, 민족으로서의 긍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감되게 생각하는 바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참되게 받아들일 만한 정신적 토대의 결핍, 다시 말하면 교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는 방자주의를 의미하게 되었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서글픈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욱이 근자 6.25 사변을 전후하여 식자들의 눈썹을 모이게 하는 젊은 남녀의 풍기문란은 하나의 중대한 사회 문제로서 다음 세대의 일군이 될 학생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우려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연애는 물론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연애의 자유로움과 방자함을 혼동함으로써 대애와 같이 양양하고 주옥과 같이 귀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스포일하는 좀먹는 결과를 맺어서는 과연 될 것인가? 매일과 같이 섭취하는 우리의 음식물이 우리의 육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양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목하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욕구의 하나인 연애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위하는데 어떠한 영양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품이 나네요. 우리들은 여학생이 아니랍니다.
어디선가 극히 명랑한 소리가 한마디 툭 튀어나왔다. 아! 학생들이 모두 뒤를 돌아보면서 조용히 웃었다. 그것은 확실히 교실 맨 뒤 어느 한 구석에서였다. 자리가 모자라 좌석 맨 뒤에는 학생들이 겹겹이 쌓이듯이 모여서 있었다. 그 겹겹이 쌓인 얼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여학생이 아닌 대학생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교무과장은 그 얼굴을 골라낼 시간의 여유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분위기에 어울릴 미소 하나를 싱긋이 지어 보이며 앞말이 다소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임 교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막준 선생은 새삼스레 소개할 필요도 없을 만큼 사계에 고명하신 분으로서 학덕이 겸비하신 인격자이시며 인제 그만해두세요. 애처가로서도 고명하신 선생님인 줄을 잘 알고 있지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마음을 놓고 웃어댔다. 억제할 바가 없는 젊음의 희열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생리가 명령하는 대로 꽃다운 웃음을 폭발시키고 있을 무렵 창밖은 초가을이다. 넓은 잔디밭 위에는 오후의 태양이 눈부시게 범람하고 있었다. 교무과장도 한 번씩 하고 웃으며 조용들 합시다. 했다. 그리고는 교실 맨 뒤곁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아까와 꽃같은 지점에서 들려왔었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채 캬득캬득 웃어대고 있는 수많은 얼굴 중에서 어느 것이 농담의 범인인지는 좀처럼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학생의 그러한 발언이 근엄한 이막준 교수의 감정을 혹시나 건드리지 않았을까 저하는 마음으로 교무과장은 힐끗 뒤를 돌아다 보면서 임 교수를 향하여 머리를 약간 숙여 보였다. 그러나 임 교수도 웃고 있었다. 교단 한편 쪽 걸상에 걸터 앉아서 팔짱 을지 그 씻긴 채 어서 이야기를 계속하라는 듯이 부드러운 웃음과 함께 가벼운 답례로서 교무과장을 대했다. 그러한 무언극이 학생들의 젊은 생리를 또다시 자극하였다. 교실은 또 한 차례 웃음의 꽃바다로 변해버렸다. 여러분은 참으로 잘 웃어서 좋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도 여러분은 웃는다지요. 그래서 또 한바탕 웃음이 폭발하였다. 아무튼 좋은 현상입니다. 처음부터 이처럼 분위기가 좋은 것을 보니 임 교수의 연애 강좌는 확실히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아예 교무과장께서 숙제 강좌를 맡으시지요. 시간도 없는데 빨리 내려가라는 뜻이다. 거기서 웃음의 꽃은 또 피었다. 교무과장은 이 세 번째 발언에서 마침내 범인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지금 겹겹이 서 있는 맨 뒤 줄에서 흰 담벼락을 등지듯이 하고 푸르디 푸른 가을 하늘을 표정 없는 얼굴로 무심히 내다보고 섰는 학생 까만 비로드 리봉을 머리에다 맨 곤색 양복의 학생이었다. 그 학생이 무슨 과 몇 학년인지 교무과장은 모른다. 그래서 싱긋이 웃는 얼굴로 그 학생을 덤덤히 바라보았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도 일제히 쏟아져 갔다. 그러나 까만 리봉의 그 학생은 여전히 푸른 가을 하늘과 마주 서 있다가 이윽고 얼굴을 돌리면서 방글에 웃었다. 따라서 학생들도 유쾌히 웃었다. 퇴장 명령이 3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러면 소개의 말은 이만하고 소생은 물러나야만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손뼉치는 소리가 유달리 컸다. 그것은 임 교수의 등장보다도 교무과장의 퇴장을 환영하는 신호였다. 처음에는 임 교수도 그것이 어느 학생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선가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 목소리기에 그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더듬고 있을 무렵에 소위 애처가가 튀어나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임 교수는 교무과장보다 한 걸음 앞서서 범인을 발견한 셈이다. 임 교수는 그 학생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어딘가 정열적인 성숙한 시선 앞에 13세의 자기의 연령을 망각했던 한순간이 있었던 사실을 생각하며 교단 앞으로 걸어 나왔다. 임 교수가 교탁 앞으로 나와 서자 떠들썩하던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오늘은 연애와 인생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학자들의 연애론을 소개하고 나의 연애관 비슷한 것을 이야기해 봄으로써 이 강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임 교수의 음성은 그의 동작과 같이 무겁고 그의 시선과 같이 부드러운 데가 있었다. 한 남자가 그리고 한 여자가 그의 일생에 있어서 어떠한 연애를 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종류의 연애 이력서를 쓸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지닌 인간적 가치를 저울질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귀중한 재료가 되는 동시에 또한 예민한 시금석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연애를 어떻게 하였느냐? 거기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곧 여러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무겁고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확고한 신념을 가진 늠렬한 어조였다. 그 순간까지도 일종의 명랑한 유흥 기분이 아직도 꼬리를 물고 있던 교실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임 교수의 기백 있는 최초의 한마디로서
미사를 드리는 성당처럼 교실 안은 엄숙해졌다. 과연 교육이란 지식의 산매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학생들은 본 것 같았다. 그것이 만일 이막준 교수가 아니고 천박한 다른 젊은 세대에 속하는 교수의 입에서 흘러나왔던들 도리어 그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학생들에게 주었을는지 모른다. 사람은 자기 이상의 연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신양명, 교원 영색으로도 꾀할 수 있습니다만 연애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가치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가치만큼의 연애를 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그런 정도의 연애관밖에 더 가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연애관은 여러분의 인생관 내지 세계관과 중요한 관련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참되고 훌륭한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또한 아름답고 참되게 훌륭한 인생을 지낼 수 있을 것이요. 그와 반대로 야비하고 위선적이고 불미로운 연애를 하는 사람은 또한 그 정도의 인생밖에는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콤한 러브시인의 스크린 같은 것을 연상하고 왔던 학생들의 기대는 전혀 틀어지고 말았다. 학생들은 그러나 그것이 조금도 불만스럽지는 않았다. 연애는 청춘의 심볼입니다. 동시에 인생이 부닥치는 최초의 도장입니다. 이 최초의 인생 도장을 여러분은 더럽히지 맙시다. 허영심의 만족을 위한 연애 또는 취미 내지 장난을 위한 연애 혹은 시험적인 연애 같은 경박한 연애로서 인생의 스타트를 그르치지 맙시다. 연애는 인생을 장난하는 목도 시합이 아니고 진실로 한번 빗맞으면 피를 보고 목숨을 건드리는 진검승부인 것입니다. 교실은 한층 더 조용하고 엄숙해졌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신도에게 가르치는 신부의 모습을 학생들은 임 교수에게서 발견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려 버리는 명랑한 목소리가 다시금 한가스레 흘러나왔다.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신 것 같아요. 까만 리봉의 학생이었다. 그러나 이 여러 번째의 지궂은 야유는 임 교수를 자극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의 엄숙한 감정을 건드려 버리고 말았다. 연애의 달콤한 일면만을 소설적으로 확대하여 환상하고 실천에 오던 학생들은 연애가 지닌 또 다른 한 면의 엄숙성을 민감하게 깨닫고 가벼운 몸서리까지를 느끼고 있던 순간인 만큼 까만 리봉의 잡음이 적지 않게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아까처럼 웃는 학생이 몇 있었으나 좀 잠자코 있어요. 하는 소리가 하나 튀어나오자 웃음소리는 그만 힘없이 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교실 중간쯤에 자리 잡은 안경을 쓴 학생이었다. 그 바람에 다른 대다수의 학생들도 불쾌한 표정을 노골적으로 지으며 뒤를 힐끔힐끔 돌아다 보았다. 그런데 지극히 조용한 발언 하나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뚫고 다시금 흘러나왔다. 잡음이 없도록 교무과장께서 실내를 좀 엄숙하게 통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대다수 학생의 감정을 대표하는 추상 같은 한마디이기는 하였으나 어조에 뭐가 없고 어감에 가시가 서지 않는 일견훈건한 발언이었다. 발언자는 앞에서 셋째 줄, 폭도 쪽으로 맨 끝트막 걸상에 앉아있는 비교적 나이를 먹은 학생이었다. 자주 벨베트 치마에 흰 저고리를 그 학생은 입고 있었다. 부드럽고 조용한 모습의 학생이었다. 그러나 예뻐 보이기는 하지만 얼굴에 생기가 없다. 통 보지 못하던 학생이다. 그때까지도 들창밖 가을 하늘과 마주 서있던 까만 리봉이 획 시선을 돌리며 자주 벨베트 치마를 한번 쏘아보고 나서 다시금 창밖을 무심히 내려다보았다. 그런 제스처가 안경 쓴 학생의 비위를 다시금 건드리었다. 교무과장은 저 학생을 퇴장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들 합시다. 그제서야 교무과장은 걸상에서 몸을 일으키며 강의하시는 분에 대하여 적당한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학생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까만 리봉은 고개를 조금 숙여 보이며 미안합니다. 다만 저는 임 선생의 강의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으로 두 번만 연애를 하다가는 목숨 한 개가 모자랄까 보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이번에는 누구 하나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임 교수와 교무과장을 비롯하여 퇴장을 시키라던 안경잡이까지도 시무룩하고 웃었다. 그러나 끝끝내 웃지 않는 학생이 한 사람 있었다. 그것은 흰 저고리에 자주 치마를 입은 학생이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상이나 질문 같은 것은 나중으로 하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교무과장은 걸상에 걸터 앉았고 임 교수는 다시금 강의를 계속하였다. 1시간 동안이나 강의를 계속하면서 임 교수는 까만 리봉의 한마디가 머리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임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서 그 시간의 강좌를 끝마치었다. 자연과학자가 연애를 생리학적인 자연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경지에 안주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등 동물까지도 능히 할 수 있는 극히 용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연애가 되고 또한 인생의 일부분으로서의 엄숙성을 지니려면 그러한 자연 발생적인 생리적 욕구를 인간만이 가진 지성으로서 통솔하는 노력이 요청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쇼펜하우에르의 형이상학적 연애론, 엘렌 K. 여사의 인격주의적인 연애론 등의 출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연애는 청춘의 심볼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연애를 합시다. 진실하게 아름답게 연애를 합시다. 그리하여 훌륭한 연애의 이력서를 쓰기로 합시다.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실로 오랫동안 그 박수 소리는 교실을 뒤흔들고 있었다.